신생아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이때는 사실 아직 막 태어나서 눈도 뜨지 않았고 귀도 들리지 않을 때죠. 그래서 약간의 후각, 내 엄마를 알아볼 수 있는 후각, 그리고 온갖 촉각에 대해서 존재하고 미각이 존재하고 아직은 눈을 뜨지 않고 귀도 트이지 않기 때문에 시각과 청각은 없다라고 해요. 보금자리에 배설을 하고요. 보통 엄마가 이 배설물을 핥아서 처리해주죠. 그래서 사실 배설에 대해서 아이보다 엄마가 훨씬 더 적극적이죠. 엄마가 항문생식기 쪽을 핥아줘서 아이가 배변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요. 엄마가 만약에 그런데 그런 행동을 잘 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아이의 배변 유도를 잘 해주지 않았고 엄마가 아이가 보금자리 배설물을 봤을 때 이걸 잘 치워주지 않았다 하면 이 환경이 아이가 성장한 이후에 배변 습관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아까 강아지 공장 얘기랑 똑같은 이야기가 될 텐데 강아지 공장에서는 배설물이 쌓여 있거나 배설물이 치워지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엄마가 이 아이들이 보금자리에서 지저분하게 어린 시절을 보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 화장실 가리는 부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아이들 기르면서 배변 훈련, 화장실 훈련 같은 거 하는데 사실 이게 나의 교육 방식의 부분도 있지만 이 아이가 나를 만나기 이전의 환경에 의한 영향도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생각해 주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아까 배변 활동을 엄마가 아이를 돌보는 적극적인데 마찬가지 수유에 있어도 엄마가 이제 아이들을 계속해서 수유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신생아기의 경험이나 환경이 정서나 기질, 사회적인 자신감, 학습 능력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준다고 알려져 있고요. 열악하고 경험이 제한된 초기 환경의 경우 학습 능력이나 훈련 능력이 떨어지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끼를 돌보는데 서툰 어미의 아이들의 경우에는 엄마에게 어떤 이런 초기 경험을 통한 돌봄을 잘 못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엄마가 됐을 때도 아이를 잘 돌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행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짧게 지나가는데 이제 시각과 청각이 발달하는 시기고요. 보금자리 밖에서 배설을 시도하기도 하고 아기가 엄마를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젖을 먹으려고 하고요. 이때부터 이유식 시작이 가능하고요. 이유식 조금씩 시작이 가능하고 보통 엄마가 자기가 먹은 음식을 토해서 아이한테 먹이기도 하고요. 보통 반려견의 경우 생후 5주부터 건사료를 점차적으로 먹일 수 있습니다. 요 시기가 이소라고 표현을 하면 맞을 것 같은데요. 고양이들 같은 게 특히나 요 아이들이 눈을 뜨고 막 귀를 저기 할 때 한번 보금자리를 옮겨요. 그리고 반려견 보호자님 집에서 아이를 반려견 강아지가 태어났던 적이 있는 보호자님들은 아실 텐데 이때 애기들을 숨겨요. 그 옷장에 숨기는 애들도 있고 자꾸 강아지들을 어디다 숨겨가지고 이렇게 보호자들이 계속 찾아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길고양이 같은 경우 이 시기에 엄마 고양이가 애기 고양이들 한번 데리고 이사를 하다가 엄마 고양이가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엄마 고양이가 이 아이는 내가 다른 아이들을 기르는 데 집중하기에는 조금 어렵겠다라고 해서 아이를 놓고 가는 경우 그런 경우 이제 저희가 양줍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아이가 엄마가 어떤 이유로 아이를 선택하지 않고 데려가지 않았거나 아니면 엄마한테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요 시기 그래서 보통 양줍하는 시기가 아이들이 생후 2에서 3주쯤에 저희가 양줍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잊은 거 없으세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그리고 감사합니다.